유니브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석이라고 합니다. 분당 수의학원에서 입시전략연구소장을 하고 있고요. 입시 전문가들의 교육 뉴스, 괜찮은 뉴스에서 여러 분석 기사 올리고 있습니다. 입시 경력은 한 12년 정도 됐고요. 1년에 400명에서 450명 정도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상담하고 또 입시 연구에 좀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험생 학생들은 수시 지원까지 한 4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수시 지원 원서 구성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많이 클 텐데, 오늘은 일반고 대다수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 상위 10개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지난 입결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입결 예상까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의 내신을 정량적으로 그 숫자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한데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컷 개념 또는 지난 입결이 올해 지원에 상당히 중요한 참고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교의 산출 방식에 따라 자신의 내신이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 또는 대학 내신 산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답변을 드릴 텐데요.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게 대학들에서 발표하는 것이 평균 50%, 70% 또는 100% 끝자락까지 발표하는 대학들도 있고, 이것도 최초 합격자 기준, 최종 합격자 기준, 전체 합격자 기준, 최종 등록자 기준,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게 달라요. 자, 대학교에서 만약 입결을 발표를 했다. 최초 합 기준이다 라고 하면 어떤 모집 단위에서 10명을 모집했다. 이 1등부터 10등까지의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합격자는 이 1등 합격자부터 맨 꼴찌 합격자까지의 내신의 수치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안에는 다른 학교로 충원된 학생들의 입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의 입결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1등부터 꼴등 중에서 실제로 이 대학에 등록을 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의 입결만 추려가지고 발표한 대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어떤 건지를 먼저 좀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자, 50% 컷은 뭘 얘기하냐면 어떤 한 모집 단위가 10명을 모집한다 그러면 5등, 70% 컷은 7등, 100%는 맨 꼴찌로 합격한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가장 그래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은 70% 컷이죠. 이 70% 컷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종 등록자 기준이냐, 최초 합격자 기준이냐, 전체 합격자 기준이냐를 먼저 보시고, 어디가 사이트의 입결은 최종 등록자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가장 신뢰하지 않는 것을 100% 컷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100% 컷은 앞에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붙게 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00% 컷보다는 70% 컷을 좀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안정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상위 10개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결을 살펴볼 텐데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3합7로 경쟁 대학 라인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실제적으로 시립대 발표 기준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이 5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원자의 절반 정도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시립대 교과 전형의 입결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이제 세무학과가 1.60, 중국어 문화학과가 1.26으로 큰 차이를 좀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전기전자 컴퓨터가 이제 1.66, 그다음에 조경학과가 2.17 정도가 되고 있는데, 시립대 인기 모집 단위와 비인기 모집 단위는 매해 좀 비슷한 입결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모집 단위는 1점 중반대, 비인기 모집 단위는 2점 초반대 내신에서 좀 지원해 보실 만한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국외대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 계열이 서울 캠퍼스, 자연 계열이 이제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데요. 글로벌 캠퍼스 인원들은 상위 10개의 지원 풀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서울 캠퍼스에 좀 입결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외대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내신 산출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등급이 잘 나오면 이 등급 점수대로 하게 되고, 원점수가 잘 나오면 원점수 점수대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대식으로 환산한 점
점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올해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300점 만점에서 200점 만점으로 이제 줄어든단 말이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등급 간 차이 점수가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거예요. 또 하나 고민하셔야 될 건 외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A등급이면 1등급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신 산출이 소폭 높아질 수 있겠죠. 요거까지 감안을 하면 인기 모집 단위는 198 초중반에서 비인기 모집 단위는 195 중후반 정도의 좀 입결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외대 간판학과인 LD학부가 297.96 거의 만점에 가깝죠. 그 다음에 특수학과들이 이제 290대 초반에 좀 내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이 한 296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그 점수에서 3분의 2를 하신 다음에 한 0.3 정도를 높여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경희대 교과전형의 입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는 학교 재적이권 인원의 5%를 이제 추천을 할 수 있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임에도 되게 특이한 건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를 30% 반영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교과 종합평가를 30% 한다 그래서 내신을 크게 역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희대에서 발표한 산포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내신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한 학생들이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빨간색 X인 학생들이 이제 불합격한 학생들인데요. 그런 학생들 경우에 이제 교과 종합평가에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겠죠. 입결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2022학년도보다 2023학년도의 경쟁률이 소폭 좀 올랐어요. 이것은 학생들이 이제 교과 정량평가 100%가 아닌 이 30%로 인한 역전을 좀 기대하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산포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7에서 1.9 정도의 사이의 내신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꼭 갖고 있으면서 본인의 학생부를 점검하시면서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희대 지역균형 전형의 한 가지 변화사항은 인문과 자연을 분리하는 모집 단위가 있어요. 한의회라든지 간호, 지리, 건축 이렇게 특히 인문으로 모집하는 곳에서 이제 확률과 통계와 사탐을 필수시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인문 계열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되겠죠. 경희대 이제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합 5예요. 높진 않은 편이죠. 게다가 충족률도 80% 정도가 되는 수준이고요. 반드시 수능 충족을 한 상태에서 1점 후반대에서 2점 극초반대 내신을 가지고 본인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적극적으로 좀 준비한 친구라면 교과 정성평가에서도 크게 밀리진 않을 거니까 적극 지원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대의 진한 입결을 살펴보자면 경영학과가 1.5, 그 다음에 어문계열 같은 경우가 2점 초반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내신 그대로를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정성평가 30%를 하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이제 지원을 좀 점쳐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중앙대 교과전형의 입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수능 최저가 이제 3합 7로 이제 시립대와 비슷한 수준이고 인문계열인 67% 정도, 자연계열이 61% 정도가 충족을 했으니까 10명 중에 6명 정도만이 이제 수능 최저를 충족했기 때문에 중앙대 교과전형의 선결 조건은 수능 최저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중앙대 교과전형의 좀 변화사항 또는 예측을 좀 한번 해볼 텐데요. 중앙대 자체에 이제 변화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3합 7로 같은 수준인데 영어가 2등급까지 1등급으로 이제 반영을 해준다는 게 좀 특이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소폭 좀 올라가겠죠. 입결이 소폭 상승할 만한 좀 여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고려대 교과전형의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또한 고려대 교과전형과 서강대 교과전형, 또한 성균관대 교과전형의 수능 최저가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이제 중앙대 교과전형까지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중앙대 교과전형의 좀 입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인기 모집단이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1.47 굉장히 높은 노신을 보였고요. 유아교육과가 1.97로 한 0.5 정도의 좀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2학년도보다 2023학년도에 좀 입결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많았었지만 거의 변동 없는 1점 중반대의 내신을 보여주고 있고 자연계열도 뭐 약학부를 제외하고는 화공과가 1.50, 자연과학대학이 1.68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 학생부 교과전형을 지원할 때는 1.5에서 1.7 사이 추가 합격을 고려했을 때 1.8 정도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 정도 내신에서 중앙대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럼 한양대 교과 전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는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는 순수 교과 전형으로 운영하는 최상위 대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결이 거의 서연고를 넘어서 메디컬 수준의 입결을 좀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한양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고내신, 굉장히 극강의 내신은 갖고 있지만 상위권대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은 좀 무서운 학생들이 좀 대거 지원을 하고요. 또한 메디컬 또는 서연고의 교과나 종합을 지원을 하는데 좀 보험용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합불 예측이 좀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합이 굉장히 좀 많이 돕니다. 추가 합격이 거의 한 3바퀴 정도 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컬 수준의 입결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한양대 교과 전형의 입결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고내신의 학생들이 촘촘하게 몰려 있어서 눈치 싸움이 굉장히 커서 3개년치의 입결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전통적인 인기 모집단인 인문계열의 교육학과가 1.20, 가장 낮은 내신을 보여주는 게 공교롭게도 가장 인기 모집단위 중에 하나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1.68의 인문계열의 가장 낮은 평균 내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높은 내신 입결로 학생들이 지원을 되게 부담스러워했던 것이 큰 요인이고,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는 1.4 정도를 기준으로 추가 합격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다만 전년도의 입결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것 다시 강조드립니다. 자연계열을 좀 보면요, 대학학과죠.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1.04의 평균을 보여줬습니다. 2등급짜리가 하나 있으면 1.04의 내신이 나오거든요. 정말 의대도 충분히 합격할 만한 내신을 갖고 있는 평균을 보여주고 있고, 전년도보다 크게 등락이 있었던 거 이제 가장 인기 모집단이죠. 생명공학과입니다. 생명공학과가 1.09라는 이제 비현실적인 내신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굉장히 꺼려했겠죠. 그러면서 1.36으로 한양대 자연계열의 중앙값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 교과전형에 지원하실 때는 꼭 3개년치 입결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균관대 교과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균관대 교과 전형도 경희대처럼 순수 교과 외의 것들을 좀 반영을 하는데,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과목은 정량 평가하지 않고 정성 평가를 20%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무슨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그 과목의 성적 구조, 세분 운영 및 특기 사항까지 좀 보게 되는데요. 성균관대학교에서 오피셜하게 발표했지만 이 20%로 교과를 넘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교과 정량평가 80%가 제일 중요한 전형이긴 하고요. 성균관대 2023학년도의 수능 최저가 2022학년도보다 좀 강화가 되었어요. 이제 수능 최저 충족하지 못하는 인원들도 생기면서 소폭 입결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3학년도에 가장 이슈가 되어 꼭 특이했던 것이 교육학과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신 4.95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이제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펑크도 아니고 정말 대펑크가 난 거예요. 올해 분명히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대신 적은 모집 인원, 수능 최저가 올라가면서 충족률이 줄어들고, 또한 충원이 늘고, 또 2022학년도에 지금 입결이 높아서 지원을 굉장히 꺼려했고, 여러 상황들이 정말 공교롭게 딱 붙으면서 4.95인 학생이 좀 붙었던 사례가 좀 있었는데, 올해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 거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원하시면 좀 안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성균관대 변화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올해 성균관대 교과 전형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3합 6에서 3합 7로 인문계열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이제 완화가 되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한 등급 완화가 된 것 같지만, 기존에는 성균관대 인문계열의 교과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이 국어, 영어, 탐구로 수능 최저를 충족하려 했다면, 올해는 영어, 탐구, 탐구로도 충족을 할 수 있게 변경된 거니까 체감상 2등급 이상 완화가 된 거예요. 올해는 좀 입결이 상승하거나 50% 선과 70% 선에 좀 붙으면서 거기를 보면서 좀 지원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성균관대 입결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가장 인기 모집단인 경영학과가 1.31의 내신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펑크가 난 교육학과를 제외하고는 의상학과도 사실상 이건 정말 대펑크인 겁니다. 올해 전내신을 보고 지원하면 아까 말씀드린 좀 큰 코를 다칠 공산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좀 바라고요. 또 성균관대 자연계열의 가장
인기 모집단이죠. 소프트웨어학과가 1.5 정도, 1.47의 내신을 보여주고 있고, 인문계열과 달리 자연계열은 내신의 등락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1.6 또는 7 정도의 내신에서 수능체제를 충족을 하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서강대 교과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서강대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은 이제 재학생만 지원 가능하고요. 서강대 발표 기준으로 수능 최저 충족률은 인문계열 경우에 한 69%, 자연계열 경우에 한 60% 정도니까 결국엔 또 서강대 교과 전형에도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되겠죠. 성균관대와 마찬가지로 서강대도 사실 올해 진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었던 2022학년도의 수능 최저인 3합 9의 수능 최저로 정말 대폭 완화가 됐거든요. 우선은 입결이 상승할 요인은 확실하게 있죠.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식이 좀 변했습니다. 작년까지는 A등급의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좀 불리하게 선출되었었는데요. 올해는 서강대는 그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진로 선택 과목을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4과목 정도만 이수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만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서강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의 대폭 완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식 변경,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 서강대 입결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서강대 인문계열의 경우에 인기 모집단인 경영학부가 1.42의 내신, 중국문화학과가 1.87의 내신으로 한 0.45 정도의 지금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모집단위별로 좀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생명과학과가 1.44, 물리학과가 1.79로 인문계열보다는 큰 차이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되게 인기 모집단인 화학과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전년도에 입결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1.5 정도, 자연계열은 1.6 정도를 기준으로 수능 최저를 충족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대 교과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를 100%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과 80에 서류 20%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고려대는 학생부 전 항목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20%가 교과 80%를 크게 넘어서지는 못하는 영향력을 좀 갖고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요. 이 고려대 교과 전형이 올해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입문자형 거의 100명씩 줄어들게 되었고 이건 정말 큰 거거든요. 입결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게 되고요. 또한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도 3합 6에서 3합 7로 완화가 되었어요.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 60% 정도 보였는데 이제 65%, 70%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 좀 나오긴 하고요.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식입니다. 아까 서강대와 비슷하게 고려대도 작년까지는 내가 진로 선택 과목이 A의 분포 비율이 굉장히 높으면 굉장히 좀 불리하게 선출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진로 선택 과목이 A 등급이면 모두가 다 1등급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입결의 상승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진짜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또 이제 입결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도 약간은 존재는 합니다. 작년까지는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에 이제 졸업생까지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면 올해는 재학생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내신의 재학생이라면 수시원서에 반드시 한 장 걸쳐야 되는 원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고려대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 전형과 고려대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업우수 전형을 중복 지원을 금지시켰습니다. 올해는 이제 중복 지원이 아예 금지가 되니까 대부분의 이제 고내신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고려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결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전통적으로 이제 인기 모집단이 이제 자유전공학부와 교육학과가 상위 1.3에서 1.4 정도의 내신을 보이고 있는데 특이한 건 이제 역사교육과가 정말로 좀 많이 내신 입결이 좀 올라갔죠. 올해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2022학년도에 낮은 입결을 보였었던 한국사학과라든지 국어교육과라든지 이런 곳이 2023학년도에 입결이 대폭 좀 올라간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의 입결을 확인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2023학년도 입결만 보시면은 올해는 좀 낭패를 보실 수 있다.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연계열은 인문계열 모집과 달리 크게 뭐 펑크라든지 아니면 입결이 오른 모집 단위는 건축학과를 좀 들 수가 있는데요. 2022학년도에 1.8
정도로 좀 조금은 소폭 좀 펑크가 좀 났었어요. 0.3 정도가 이제 내신이 좀 올라간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 교과 전형은 1.4에서 1.7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까지 내신에서 고려대 수능 최저를 충족을 하고 종합평가 20%의 좀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들이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연세대 교과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최상위 대학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수능 최저도 없어서 극강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연세대 교과 전형은 단계별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1단계에서 내신 100%로 5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까지 봐서 합산을 하게 되는 전형인데 굉장히 까다롭게 재시문 면접이기 때문에 이 재시문 면접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불합격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세대 지원의 합격 요건은 우선 극강의 내신, 그 다음에 재시문 면접을 뚫을 수 있는 사고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대 교과 전형 환출 방식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이 직접 계산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어디가 사이트라든지 내신을 신체적으로 환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그냥 표면적인 내신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입결표에서 여실하게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학과와 정치외교학과의 평균 50% 컷 그냥 표면적인 내신은 1.20과 1.22로 다르죠. 연세대 환산 점수로는 97.88로 같습니다. 꼭 연대 환산 점수로 산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연세대의 2023학년도 입결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인문계열에서 가장 높은 입결을 보인 게 이제 사회복지학과입니다. 상대적으로 인문계열에서 좀 비인기 모집단이었는데 2022학년도에 조금 낮은 입결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지학과의 높은 입결 상승을 좀 보이게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한 97점 정도에 수렴하면 거기에서 5배수는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의 재시문 면접 역량에 따라서 합불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이제 메디컬을 제외하면은 컴퓨터과학과가 정말 입결이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97.56에서 98.12로 2022학년도에 좀 소폭 펑크가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입결이 원상태로 좀 돌아온 입결을 좀 보이고 있고 대폭락이 나온 학과들이 좀 있죠. 산업공학과, 대기과학과, 지구시스템과학과, 의료환경학과 뭐 이런 학과들이 전년도보다 입결이 좀 많이 내려간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의 입결을 보고만 지원한 학생들이 좀 많이 있고 면접이 수능 이전에 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또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한 97점 정도의 환산 점수에서 재시문 면접 역량을 좀 보이면서 지원하시면 충분히 합격을 좀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연세대 교과 전형이 올해 이제 신설된 학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 모집단이에요. 저런 모집단위는 적어도 97점 초중반의 환산 점수는 갖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연세대 교과 전형도 한양대 교과 전형처럼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고내신을 가진 학생들의 눈치 싸움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에 따라서 입결이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내려간 모집 단위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연세대도 전년도의 입결만 보면 좀 위험한 전형 구조를 좀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세대 교과 전형의 올해 변동사항은 거의 없어요. 다만 이제 2단계 면접이 40%에서 30%로 줄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내신의 영향력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겠다. 그러면 작년도와 그 전년도의 연대 환산에서 소폭 높게 바라보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서울대는 교과 전형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100%로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의 입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위 10개 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교가 되겠네요. 교과 전형의 지난 입결과 올해 변동사항, 그리고 올해 또 예상, 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다 살펴봤고요. 다음 편에는 상위 10개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난 입결, 그 다음에 올해 변화사항, 그 다음에 예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클래스 강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